혹시 목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천안 쌍용중학교에 교육정보부장하고 있는 성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약간 끊기고 있는데, 네네. 화면 보이실, 네, 화면은 잘 보입니다. 혹시, 다들 잘 네. 들리시면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네.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일단 저는 그 3번 주제인 기술을 개발했고요. 프로그램명은 나름대로 이제 몇 번의 연수를 해보고 이 자료를 개발하면서 나도 디지털 리더가 되어볼까라고 이제 정해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게 된 거는 어, 다른 분들은 이 연수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하신다고 지원을 안 소리가 끊기신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쨌든 제가 여기 AD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몇 번 해보고 그 연수 경험과 어떤 그 연수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수 자료를 먼저 보시기 전에 요 연수 내용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와 적용 부분으로 나눠놨는데요. 디지털 대전환 정책 이슈, 그리고 디지털 리더십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디지털 리더가 어떤 것인가 하고 디지털 스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PPT로 좀 나눠놨는데, 다른 PPT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로 거의 6차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있고요. 이 6차시 부분 중에서 뭐 학교에서 원하는 거에 따라서 뭐 3차시로 줄인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리더십이란 학교 안에서 디지털 리더십이란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왜 디지털인가부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웹 서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정책 자료라든지 도서 자료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출처를 다 달아놓게 되었고요.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쓰실지 몰라서 밑에다가 이제 좀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는 설명 자료를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왜 디지털인가?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그동안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와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급격한 관심을 받게 되고 또 개선이 되게 됐는데 코로나19와 함께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었고 AI도 많이 등장하는 시국에 2019년 이후로 어떤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오고 비대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봤는데 자료가 있었더라고요. 2024년에 특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변화, 그리고 우리 인식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디지털인가에 대한 것을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걸 도입하는 단계로 열어보고자 했고요. 최근 교육 관련 흐름 변화는 이제 비대면 격리가 된 사회에서 온라인 수업 진행, 그리고 에듀테크 분야 활성화. 에듀테크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시장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부에서도 2023년 2월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일반화,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기존에도 어떤 조직 내에서 리더십이 중요시 되었다면, 디지털 사회에 알맞는 디지털 리더가 되어볼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에듀테크가 있고, 2024년, 5년에는 더 늘어나겠죠? 에듀테크 활성화에 따라서 스마트 패드가 도입이 되고 스마트 패드에 의한 뭐 어떤 교육 그리고 이제 AIT의 등장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학교에서의 디지털 활용 능력과 학교에서의 디지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처음에 디지털이 왜 되었는지, 왜 학교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사회적인 변화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럼 교육부나 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교육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차 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코로나19와 뭐 디지털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온라인 각종 클래스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이제 니아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냥 구글링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자료 개발이다 보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그 공인된 자료를 좀 이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이런 게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기업체에서 이제 먼저 도입이 된 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뭐냐? 지능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5가지 기술을 이용한 어떤 잠시만요. 여기 화면이 잠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5가지 기술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클라우딩 컴퓨팅, 그리고 빅데이터, 모바일 IoT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어떤 목표로 통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인 가치, 경제적 가치를 이제 올리려고 시도를 했겠죠. 그런 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교실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작년에 제시한 9대 개혁 과제 중에 교실 혁명이 있습니다. 교실 혁명에 이제 예산 투입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사 연수도 마찬가지고 AI 디지털 교과서도 여기 있고 수업이나 평가를 혁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관련 정책이 이제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자료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교육부의 변화나 대전환의 반영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책들이 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만약에 연수를 나가신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요걸 이용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을 때 이제 그 전에도 디지털 기반 교육이 계속 있었는데 AI가 등장하면서 SWAI 교육에 따라 이어지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가장 최신이다. 가장 최신의 정책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 학교에도 들어왔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홈페이지를 좀 찾아보면 디지털 선도학교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서 뭐 어떤 설명을 했던 이런 내용도 있었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실제 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AIT를 이제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냐 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가져왔고 그런 시도들이 여러 가지 있다. 이제 AIT를 이제 소개나 뭐 기능을 알아보는 건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넣어놨고요. 가장 최신의 2024년 11월 29일에 발표한 내용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수를 나가시는 그 사이에 변화된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 좀 이런 흐름과 함께 최신 데이터를 추가해서 그 강사님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이제 AIT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 교과서가 되는지 뭐 교육 재료가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요런 식으로 언급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첫 번째 어떤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학교까지 전환이 된 모습을 1번으로 이제 2차시 분량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디지털 대전환에 맞춘 이 사회 변화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일어나 있고, 뭐, 기업이라든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맞는 그런 리더십인데, 일단 리더라고 하면 어떤 이 변화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고, 변화에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연수를 나가셨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리더십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관리자분이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온라인 플랫폼을 잘 사용하시고 굉장히 구글 같은 거, 엑셀 같은 거를 엄청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이런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희 교무실이나 저희 교직원들이 뭔가 변화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생각하는 디지털 리더가 어떤 건지 한번 떠올려 보고 거기에 맞는 어떤 이런 사회적 흐름을 보고 시작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고 나서 사회에서 생각하는 디지털 리더십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요구되나. 그래서 대부분의 보고서를 보면 리더의 어떤 이런 가치를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가 바뀌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디지털 리더십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조직
구성원이나 회사 구성원들이 그런 걸 바꿀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각종 보고서와 각종 이제 자료들의 어떤 그런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여기서 넣어놨고 그런 것들의 어떤 이제 3S 환경 요소 3S라고 강조하는 글이 하나 있어서 그것도 가져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이 3번 연수를 많이 나가면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고, 선생님들이 본인 조직이라든지 본인 학교 교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하셔가지고 스피드, 셀프, 소프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여기다가 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리더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연수 자료에서 이제 제가 보고 여기다 넣었는데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스킬 같은 거 부분을 영상으로 또 이제 연수 중에 좀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강사님이나 연수를 듣는 분들이나 너무 이제 계속 전달만 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영상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넣어놨고 이런 부분에 중간중간에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디지털 리더십 역량에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많고 이제 연수 전략을 4단계로 좀 나눠봤는데 상황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익히고 이걸 계속 사용해봐야 되겠다 다짐하고 이건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리더가 어떤 건지 알고 이제 있으면 저만 해도 이제 부장교사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랑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고 계속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소통과 상호 이해가 돼서 서로 존중이 돼야 리더십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필수 요소라는 거, 그리고 어떤 요소가 있는지, 어, 리더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참여자들의 어떤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시 된다. 이런 것좀 좀 알아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연수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조 강사로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부장교사들이나 교감 교장선생님들이 뭘 원하냐? 좀 뭔가 환류하고 환기하고 이제 소통하는 어떤 이런 심리 검사의 어떤 이런 단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연수를 진행했을 때, 결국은 이 3분 연수는 학교에서 지속 가능한 리더십 함양인데, 조직 구성원들끼리 친해졌거나 서로를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 리더가 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 2, 3, 4시 이제 앞부분에 디지털 리더가 어떤 건지 넣어놓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뭐 MZ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조금 선배 교사들은 좀 새로울 수 있는 MBTI 검사를 넣어서 좀 활동할 수 있게 해놓고 서로 MBTI 검사의 어떤 궁합을 알아본다든지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을 넣고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만약에 6차시 부분에서 좀 내용이 과하다 하면 이 부분은 좀 이제 덜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옵션처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MBTI를 이제 공유해서 해봤고 저희 학교에서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뭔가 환기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서로 어떤 MBTI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특성을 알고 있고 그래서 성격적인 특성 부분과 이제 조직 문화에서 어떻게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넣어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알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사람들은 자율성, 의미, 뭐 팀워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더라. 우리도 한번 디지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 구성을 가져보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조직 문화에 앞서서 뭐 이런 지침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공인된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서울 교육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 학교장의 리더십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뭐 책임과 성공, 뭐 자율적인 경영, 그리고 구성원들의 협력, 교실 혁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이해해보고 읽어보면서 선생님들이 좀 1, 2, 3, 4, 4를 지나면서 리더십이 이런 거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5, 6차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 부분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강사로 나가셨을 때 덜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흐름은 사회에서 디지털 어떤 이런 변환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요구되고 학교에서도 이런 디지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5, 6차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디지털 리더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스킬과 이제 우리 AD에서 준비한 스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여러 연수를 진행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이 좀 좋았던 것들로 몇 개를 넣어 놨습니다. 뭐 1 시간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실습과 함께 하기에 좀 좋았던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학교 안에서 디지털 리더라고 이제 보면 어떤 걸 참고했냐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이제 뭐 구글링하면 긁어올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교장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변화시키면서 겪었던 경험을 중심으로 디지털 리더십으로 이끄는 최고의 학교라는 책을 쓰셨고 그게 번역본에 이제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읽는 걸 좋아해서 이 한차 시에는 그 내용을 좀 축약해서 넣어 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디지털 장비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솔직히 정보부장이나 정보 업무를 하지 않고는 좀 알기 힘든 부분이 많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특히 부장교사들이나 교감 교장 선생님들이 좀 아셔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저희 나라의 아니면 일반적인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넣어 놓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요즘 디지털 학습자의 특징도 좀 알면 좋겠다. 이제 학생들을 이해해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교실 변화라든지 학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하고자 이렇게 이런 자료를 넣어 놨고 그 중간에 이제 너무 이제 내용이 많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끼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이제 책에서 몇 가지 좋은 문항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의 리더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부서의 부장님이나 아니면 옆에 부서의 부장님이나 뭐 우리 부장 회의를 이끄는 교감 선생님이나 이런 리더의 방향을 좀 알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학교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넣어 놓게 되었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아니면 우리 부장들이 원하는 우리 교감 교장 선생님이 원하는 학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냐 해서 이제 이런 작성하는 시간도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리더십이란 그 변화를 위해서 이런 학교에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서 내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넣어 놨고요. 이제 이것도 다 이제 기반이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교육 자료에서 도서에서 가져왔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려는 학교에게 어떤 지침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발췌를 해서 넣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위대한 어떤 디지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게끔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 6 가지 비결, 뭐 필수 요소, 디지털 리더십 필수 요소를 또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7 가지 기능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한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 정도만 이제 알아보는 차원에서 넣어 놨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학교에서의 디지털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스킬만 이제 어떤 이런 뭐 최근에 갔다 온 학교에서 뭐 리튼을 원해서 리튼만 쭉 해 드린 적도 있는데 스킬만 원하는 학교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만약에 좀 강조가 된다고 하면 저가 많이 쓰는 이제 충남에서는 퀴즈 앤 보드가 이제 무료여서 제가 많이 충남 학교를 다닐 때는 이렇게 하는데 뭐 패들렛이랑 비교해도 좀 더 싸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공유를 해 봤고요. 그리고 챗GPT도 이제 좀 전문적인 어떤 이런 다른 연수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좀 쉬운 버전의 GPT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뭐 브랜드 로고 이건 진짜 제가 많이 쓰는 건데 브랜드 로고를 이제 선생님들이랑 아무래도 리더다 보니까 뭐 부서별이나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어떤 협업 툴에 그 브랜드 로고를 넣을 수 있게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넣어 봤고요. 뭐 구글 문서도 정말 여기 지금 연수를 들으시거나 저희 팀의 이제 AD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구글 문서가 너무 익숙하실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구글 공유 문서를 안 쓰시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좀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넣어 봤고 이것도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클로버 노트인데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할 때 이제 쭉 녹음을 하면 이 친구 이 클로버 노트 어플이 텍스트로 변환을 쉽게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회의할 때 편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특히 이제 부장교사급이 되면 회의 진행할 일이 많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 쉽게 쓰실 수 있는 클로버 노트를 한번 넣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에서 하는 방법, 휴대폰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QR코드도 이제 솔직히 한 번 안 해보면 엄청 쉬운 작업인데 한 번 안 해보면 하기 쉽지 않아서 QR코드 생성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구글 사이트라고 해서 온라인 교무실을 만들고 싶어 하는 학교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시 자료 잘 된 걸 몇 개 보여드리고 제가 만들었던 것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구글 사이트 실습 연수는 굉장히 유익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 차원이 아니어도 개인 차원에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이 윈도우 쓰시면 원노트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원노트가 휴대폰이랑 연결하면 굉장히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원노트까지 해보는 걸로 요렇게 하면 거의 50분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좀 경험을 바탕으로 6차시는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네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이론과 실습 연수를 나도 디지털 리더가 되어볼까라는 제목의 3번 연수로 준비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 설명, 그러니까 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질문 사항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MBTI 검사지가요. 요새는 제가 교환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저 사이트를 알게 된 순간부터 검사지가 필요 없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MBTI 수요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심리검사연구소에서 굉장히 잘 돼 있는 이 검사를 이제 휴대폰 모바일에 맞게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링크로 들어가셔서 빨리 하신 분들은 한 5, 6분 걸리고 좀 천천히 하시는 부장님들은 10분 정도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금방 체크를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교환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고요. 유시영 선생님. 원노트요. 원노트는 일단 잠시만요. 제가 휴대폰에 원노트를 한번 처음에 로그인 하시는데 좀 쉽지 않으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 보면 이렇게 어플을 깔아서 한 번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혹시 보이실까요? 이거 안 보이시네요. 제가 블러 처리를 해놔가지고 잠시만요. 네. 일단 휴대폰 어플에 여기 이렇게 원노트를 하나 해놨는데 보여드리면은 또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교무 수첩을 이렇게 이제 켜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에 깔려 있어요. 그걸 같이 그러니까 안 보이실 텐데 일단 어플을 이제 제가 이걸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요게 지금 핸드폰 어플 화면인데 초점이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냥 키면 기본이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로그인을 핸드폰에도 하시고 그 제가 요걸 한번 로그인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 바탕화면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계정 요걸로 로그인을 하는데 어 원노트에 이거 코드를 또 전송하라고 하네. 잠시만요. 보안이 아주 요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이 아주 강해져가지고요. 원노트를 항상 로그인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휴대폰에서 사용하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인터넷이 조금 느려서 그래서 이제 요거 의외로 금방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제 노트가 뜨는데 여기서 한번 해놓고 휴대폰 어플에 깔아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 컴퓨터 킨 상태시니까 여기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려 볼게요. 윈도우 버전이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거 보이실까요 혹시?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요걸 누르시면은 기본으로 설치가 돼 있으세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원노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설치하지 마시고 요걸 눌러서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계속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많이 쓰시는 분들 보니까요. 여기다 제목을 뭐 1월 오늘 17일 아, 네, 뭐 이거. 할 일을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연수 중. 뭐 내일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 혹시 그 학교에서 어 쿨메신저라는 거 혹시 쓰실까요? 그 저희 충남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쿨메시지를 안 쓰는데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이 쓰신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학교에서 받은 메시지를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복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만의 어떤 이런 수첩이 생긴 거죠. 수첩이 생긴 거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 저장이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자동 동글동글 돌아가는 게 자동 저장인데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방금 제가 입력한 게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금방금방 이렇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요즘 좀 뭐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해놓고 뭐 그때그때 제가 이제 다니면서 업무 체크를 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별다른 내용 없었는데 여기 보이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혹시 제 얼굴 보이시면은 제 얼굴 보이시면 제가 이제 여기에 지금 넣어놓은 게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혹시? 네. 그래서 원노트를 좀 편하게 쓰시면 이제 되게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냥 지금 한번 저처럼 여기 이제 원노트가 잘 한번 하실지 로그인이 처음에 한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여기 있는 요걸 누르면 휴대폰이랑 연동이 굉장히 쉬웠다는 걸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건 부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중에 하나여서 여기다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노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션을 몇 번이나 도전을 해봤는데 같이 썼던 팀들도 피드백이 좋지 않았고 저도 좀 힘들어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땐 노션보다는 좀 편했던 것 같고 노션이 뭐 기능도 많은데 이게 예를 들면 한번 지워볼까요? 지금 지워서 이런 식으로 잘못 지웠네 하면 좀 돌아올 수 있거든요. 컨트롤 Z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노션 한 번 잘못 지우면 복구가 좀 불가능했어가지고 무엇보다 노션은 좀 유료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좀 제가 계속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알아볼수록 힘들어서 이쪽으로 좀 넘어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있죠?
네,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뭐 방학 중이시고 금요일 또 밤이신데 이렇게 막 질문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표 어딨어, 이거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유익한 강의해주신 송민규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1월 10일부터 진행된 에이드 사업단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워크숍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강의해주신 전성우 선생님과 송민규 선생님께도 깊은 나 여기. 말씀드립니다. 강의 자료와 녹화본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며 출석 체크를 위해 채팅창에 올라온 구글 폼 링크를 작성 부탁드립니다.